광주에서요.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지난 9일에 강주 상무지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대 여성이 술을 먹고 친구들이 있다가 많지 않게 택시를 탑승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택시를 타면 집에까지 시간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친구가. 결국 친구들이 미기가 신고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고요. 네. 다음 날 아침입니다. 택시기사 3명이 긴급 체포됐고요. 네. 20대 1명, 3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니, 택시기사 3명을 체포한다고요? 택시를 분명히 몰 때는 택시기사 1명일 거 아닙니까? 왜 택시기사 3명이 체포된 걸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사건은 여성이 택시에 탑승하면서 시작되는데요. 만취한 여성이 택시기사 A씨의 택시에 탑승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택시기사 A씨가 다른 택시기사 B씨, C씨와 대화할 수 있는 그룹 전화 앱을 통해 푸념을 합니다. 바로 내 차에 만취한 여성이 탑승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푸념을 하게 됐는데 이 말을 들은 B씨가 그 만취한 여성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합니다. 이에 이 A씨가 이 여성의 집에 거의 다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을 B씨에게 넘기게 됩니다. 세상에 지금 여기까지만 들어도 뭔가 불길한 기운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안진영 기자님. 이 여성을 넘겨받은 B 씨는요, 이 여성 집 근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돌려서요, 또 다른 택시기사 C 씨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마는데요. B 씨와 C 씨가 번갈아 가면서 이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면을 영상으로 담기까지 했는데요. 네. 이 경찰이 출동해서 C 씨의 집에 들이닥쳤을 때 이 C 씨만 집에 있었고 B 씨는 본인의 집으로 돌아간 뒤였다고 해요. 하지만 경찰은 CCTV 등을 통해서 B 씨가 여성을 데리고 C 씨 집으로 들어간 걸 확인한 후에 이들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정말로 천인공노할 짓입니다. 어떻게 저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손정혜 변호사님. 이 30대 2명은 성폭력 및 그 불법 촬영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범행을 방조했던 20대 처음에 여성을 태웠던 이 택시기사는 불구속 입건된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 모두 다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에 위반 혐의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자기가 태운 손님을 박성배 변호사님 다른 기사한테 이분은 지금 승객이 무슨 물건이에요? 다른 기사한테 넘겨준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석연치 않은데 이 택시기사 A씨의 경우에는 그 혐의를 충분히 입증해내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수사를 좀 더 진행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처음에 여성 승객을 태운 택시기사 A씨의 경우에는 만취한 채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승객을 보고 상당히 곤란해하던 차에 다른 택시기사 B씨가 자신에게 넘기라고 제안하자 넘기게 된 것이거든요. 사실 처음에 여성 승객을 태울 때도 택시기사 A씨가 동행했던 다른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 승객의 동행자들에게 혼자서 이렇게 만취한 채로 태우시면 제가 곤란해지니까 다른 분도 좀 탑승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지만 네. 아무도 탑승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일단 처음에 이 여성 승객을 태웠던 택시기사는 성폭행 장치를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지금 보여지는 건데 왜 그러면 이 엄청난 끔찍한 사건을 그냥 벌어지게 내버려 뒀던 걸까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택시 태울 때 범죄 목적으로 태운 게 아니고 그냥 태웠어요. 일단 승객으로 그냥. 이제 왜 방조범으로 입건했냐면 자기가 이제 택시를 태워서 자기 손님이잖아요, 사실. 또 만취한 여성 승객이고 어떤 집 근처까지 거의 나갔어요. 거기서 깨워서 보내도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 두 번째 택시기사가 이제 그 여성을 자기 택시 옮겨 태워서 갔잖아요. 그런데 다른 곳으로 가는 걸 목격하고도 또 다른 곳으로 갈 거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여져서 피해자의 범행에 대한 방조범으로 입건한 거죠. 들으신 것처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애초에 자기가 태웠던 만취 여성 승객이 다른 택시기사를 탄 걸 보고 그 여성 집에 내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걸 뻔히 봤으면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112에 신고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지금 방조범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명을 잡고 보니까 더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경찰이 체포한 C 씨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해본 결과 3건의 여죄가 발견이 됐습니다. 하하. 지난해 5월 저지른 범죄를 포함해서요.
다른 여성을 성폭행한 영상이 또다시 발견이 된 겁니다. 세상에 이 정도면요 박성배 변호사님 상습범 아닙니까? 상습범. 이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해 자료를 복원해봤더니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나타납니다. 역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더니 C씨가 똑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왔던 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C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만취한 여성 승객들이었다는 건데 다만 이번 사건에 연루된 A씨, B씨는 이전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왜 그러면 이런 피해자분들이 그 전에도 있었는데 왜 이번에 이 사건 때문에 늦게나마 이 범죄가 드러나게 된 걸까요? 일단 피해자분들께서 범행 당시에는 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이 C씨가 피해 여성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술 한잔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지 않았냐. 이러다 보니까 내가 술에 취해서 뭔가 호감을 표명했나라고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아하. 뭔가 상황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서 신고하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지난 9일에 발생된 이래서 구속 수사까지 이루어진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1년 넘게 묻혀있던 다른 여자까지도 이렇게 확인하게 된 것이거든요. 아마 술에 취한 점을 악용해서 그를 기하로 범죄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광주 도심의 민심은 흉흉해질 대로 흉흉해졌을 거예요. 지금 특히 여성분들은 늦은 밤에는 진짜 마음 놓고 택시를 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것 같고 더더욱 문제는 유인경 평론가님 이런 진짜 일부 이런 흉악스러운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대다수의 택시기사님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새 뭐 취객으로부터 폭행당한 택시 기사분들도 있고 물건 주어 정말 친절한 택시 기사들도 많은데 이 택시 기사들 경우에는 택시 기사들의 입사할 때 제한 요인이 그런 범행 이력은 없기 때문에 무사히 택시 운전한 것 같은데 더 끔찍스러운 건 뭐냐면 이번 사건이 아니었으면 1년 전에 했던 3건의 사건도 몰랐을 거고요. 네. 전화기를 포렌식으로 했을 때의 사진이 나와서 네. 1년 전 사건이 알려진 건데 그 전 전화기에는 어떤 사건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들춰지지 않으면 또 제2, 제3의 범죄가 있을 것 같아서 그나마 사건이 밝혀져 다행이지만 앞으로 정말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여성들이 당연히 뭐 술 마실 수도 있고 만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부탁드릴 것은 네. 술을 취했으니까 한 30분 뒤에 좀 전화해 줄래? 이런 부탁 정도로 하셔야 본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이 아니었다면 아마 오늘 밤에도 이 3명은 또 다른 범죄의 대상을 물색하고 다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온몸이 소름이 돋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 법의 단죄를 받기를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결혼 얘기 나온 김에요. 자, 인터넷에 올라온 한 사연 고민을 같이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쓴 글입니다. 젊은 여성이 글을 썼는데요.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가 같은 아파트에 단지에 살고 있다. 네. 그 친구는 초등학교 때 이제 부모님께서 이혼하고 아버지와는 가끔 보다가 아하. 그마저도 연락이 끊긴 지 10년이 넘었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친구가 글쓴이를 좀 부러워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어릴 때 이제 부모님 이혼으로 좀 아우 좋겠다 너는 막 그랬을 것 같긴 합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더군다나 이제 어머니께서는 가게를 하다 보니까 친구 어머니도 늘 늦게 집에 들어와서 혼자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친한 친구인 집에서 밥도 먹고 자주 놀러 왔다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우리 집 환경을 부러워했다. 언젠가부터 식사 시간에도 자연스럽게 같이 밥을 먹게 됐고요. 대학 입학까지 이제 관계가 이어져서 아이고. 그때도 자주 놀러 와서 자고 가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안진영 기자님 우리가 유추를 해보지만 집에 그냥 한 번, 두 번 와서 밥 먹는 게 아니라 밥도 먹고 또 자고 가기도 하고 또 그게 대학 때까지 우정이 이어진다? 그러면 이 글을 고민을 쓰신 글을 올리신 분의 부모님도 이 친구분을
굉장히 친딸들을 아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저도 딸을 가진 아빠로서요. 딸의 친한 친구는 예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진짜네. 예, 게다가 이제 글쓴이에 따르면은요. 네. 아빠도 그 친구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아하. 예뻐해 줬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호칭도 그냥 딸들이라고 같이 불렀다고 하니까요. 그러겠네, 얼마나 진짜. 아꼈는지를 알 수 보세요. 아이고 있습니다. 딸들아 치킨 사왔다 막 이제 그런 식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손정혜 변호사님 별 고민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근데 친구가 오는 12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다라고 해요. 네. 글쓴이의 고민은 네. 이 친구가 아버지한테 아버지랑 관계가 소원해서 아버지가 혼주석에 앉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 친구 아버지에게 개인적으로 아버지 자리에 앉아주시면 어떻겠느냐고 부탁을 한 겁니다. 글쓴이는 아버지는 내가 불편하면 안 하겠다고는 했지만 그 친구가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빠에게 직접 물어보았다는 부분이 불편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처 좀 생각지 못했는데 저렇게 좀 글을 쓰신 분이 이 고민을 쓰신 분이 좀 서운하거나 불편할 수는 있는가요?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글 쓴 분이 화가 날 건 저는 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제가 한 번도 들고 다녀보지 않은 핸드백을 빌려달라고 해도 기분 나쁜데 우리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 글쓴이가 결혼을 해서 한번 혼주석에 앉고 네. 저랑 손잡고 들어가셨으면 괜찮은데 저는 아직 미혼인데 왜 우리 아버지를 먼저 사용하냐는 거죠. 게다가 어디 앉아야 돼요? 친구 엄마랑 같이 앉아야 돼요, 혼주석이라면. 왜 우리 그러네요, 엄마가 진짜. 아닌 친구 엄마랑 거기에서 아버지인 척, 친정 아버지인 척 하느냐. 이거는 뭐 그 친구를 차별하거나 폄하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좀 예의가 있거나 상식이 있는 친구 같으면 아버지가 아닌 친구에게 너네 아버님 아버님 같이 여기는데 좀 어때? 라고 물어봐 주는 게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아빠 입장에서는 딸 친구가 이렇게 어렵게 입을 떼서 한 부탁이라서 거절하기가 어려웠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일단 저는 한 20년 후에나 고민해 볼 판 얘기긴 한데요. 거절하기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어릴 적부터 딸처럼 대해왔던 아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부탁을 하면서 그 아이가 얼마나 진심 어리고 조심스럽게 부탁했을지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 아버지가 참 현명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게 곧바로 확답을 안 하고 딸에게 먼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것 자체가 이 아버지의 처신이 꽤 현명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니 근데 유인경 평론가님 이 부분에서 또 이제 걱정되는 대목이 이 글을 쓰신 분, 그러니까 따님만 지금 이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라 따님의 엄마 있잖아요. 엄마가 볼 때도 이가 진짜 지금 제정신이야? 어디 우리 딸 거기 결혼식도 아니고 지금 친구 결혼식 딸 가 앉아 있는 얘기야? 라고 할까요?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제 남편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 왜 앉아 있습니까? 그러겠네요, 진짜 자리가 또. 그 자리가 아닌 거죠. 게다가 저는 그 부탁한 친구분이 아빠 없는 친구분이 이해가 가지만 혼주석에는 뭐 그 아버지 친척이라든가 외삼촌 뭐 누구라도 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끼리니까 친구의 친구들이 다 올 텐데 네. 그 친구들 어머 쟤네 아버지가 왜 저기 앉아 계셔? 쟤네 엄마랑 재혼하신 거야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친구가 꼭 그런 부탁이라면 혼주석에 앉아서 신부 데려가는 게 아니라 가장 이 신부를 잘 아는 친구의 아버지로서 축사라든가 덕담을 해주시는 수로 좀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박성배 변호사님 이 고민을 쓰신 따님은 혹시 자기 아버지한테 혹시 서운한 점도 있을까요? 아빠가 그 자리에서 우리 딸한테 먼저 물어보라고 얘기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네요. 오랜 시간 친하게 지내온 딸 친구가 직접 부탁해 오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단칼에 거절하거나 우리 딸을 먼저 거쳐라는 말이 입 밖에 잘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런데 아버지는 딸에게 그 의사를 물어보면서 딸이 명시적으로 답을 하지 않아도 좋아하는지 꺼리는지 느껴지실 겁니다. 굳이 말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이 딸 친구에게 완곡하게 상황 설명을 잘 하면서 거절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고민을 올리신 분과 그 어릴 때부터 정말 친자매처럼 살아오신 이 두 친구분의 지금 우정이 지금 금각이 일보 직전까지 왔단 말이에요. 상황이 지금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글을 올리신 분은 어떻게 고민을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글쓴이는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내 결혼식에 먼저 아버지가 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직 아빠에게는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는 인터넷에 반대하고 싶다라고 썼고요.
마음으로는 도저히 축하해주고 싶지 않고 기분이 찝찝하다. 아하. 어떻게 할까요? 아직 고민 진행 중입니다. 찝찝하다라는 게 마음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세상에 어릴 때부터 봐온 친구한테 그 좋았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뭐야? 얘 뭐지? 나를 어떻게 봤고 우리 아빠를 어떻게 봤으면 이게 뭐지? 찝찝해.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이 사연을 접한, 이 고민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누리꾼들은 대체로 딸 친구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그래요? 보이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선을 넘었다. 아버지 같은 존재지 친아버지는 아니지 않느냐. 엄마 입장도 고려해야지 아빠가 친구 엄마와 부부로 같이 앉게 되는데 아하. 요즘 세상에 대행 서비스도 많은데 굳이 왜 친구 아빠에게 부탁을 하느냐. 무엇보다 친구를 거치지 않고 아버지에게 직접 이야기했다는 부분이 소름이다라는 반응도 있고요. 네. 나중에는 그 친구가 글쓴이 집에 애까지 맡길 것 같다. 아이고. 그런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에 대해서도 아버지도 딸에게 물어보기 전에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선을 그었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이 패널 분들 중에서 제일 어른이신 유인경 평론가님이 그래도 이 지금 상황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인생의 어떤 지혜가 담긴 조언을 좀 해주세요. 아마도 그 결혼할 상대인 신랑 측도 아버님이 이혼하셔서 못 보는 걸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 하나 비어 있다는 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부를 가장 어릴 때부터 알아서 좋은 신부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뭐 신부 측의 축사라든지 네. 아니면 주례 정도 부탁하는 게 맞고요. 누구 손잡고 들어가는 게 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친구에게 진심으로 축하해 줄 테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내 결혼식 때 앉아주길 바란다라고 얘기하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고민을 올리신 분도 그렇지만 그 친구분 내일 모레 결혼하신다는 그분도 마음이 복잡할 거예요. 심경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앞서 유인경 평론가님 말씀처럼 중요한 건 이 상황 이건 흠이 아니잖아요. 이 이혼하신 아버지가 혼주 자리에 못 앉는 상황이 흠이 아닙니다. 흠결이 아니라면 그 상황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예비 신랑의 모습 그리고 예비 시댁의 모습도 좀 기대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잘 결혼식이 치러지길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몸짱 화보 같은 건요. 배우들만 좀 찍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십상입니다만 와 대박 사건 이분이 찍었다네요. 안진용 기자님. 네, 그 주인공은 바로 트로트 신사라 불리는 장민호 씨입니다. 아하. 한 남성 잡지의 10월호 커버 모델로 나섰는데요. 네. 생기기는 어렵지만 유지하기는 더 어렵다는 그 반전 복근을 공개를 했습니다. 허허. 네, 장민호 씨는 이번 화보에서 트로트 가수로서의 모습과 함께 남자 장민호스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두 가지로 컨셉을 나눠서 화보 촬영을 진행을 했고요. 네. 남다른 스투핏으로 이 턱시도를 입고 클래식한 화보를 멋지게 소화해서 현지에서 박수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네. 트로트 신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장민호 씨는요, 뭐 얼굴도 잘생겼습니다만요, 다부진 몸매요. 늘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나 봐요. 정말로 뭐 빼놓을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트로트 신사라는 표현도 역시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 트로트 신사로서의 인생 아마 이 노래에서 시작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갑시다 나의 여차여 하나뿐인 나의 여차여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온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손정혜 변호사님, 이 가을에 딱 어울립니다, 분위기가. 장민호 씨의 사슴 눈방울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살려줘요! 그러겠네. 뭐 여심을 저격하는 보조개다. 네. 이 미소도 너무 아름다울 정도로 멋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실력도 충주한 것이 원래 97년도에 아이돌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발라드 그룹에서도 활동을 했고요. 트로트 가수로 전향해서 사실은 아이돌, 트로트, 발라드 모두 섭렵하는 실력파 가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세이긴 대세인가 봅니다. CF를 엄청 많이 찍고 계시다는 그래요? 건데 뭐 아파트 광고, 건강기능식품, 화장품까지 찍었다라고 하고요. 모 방송사 방송 광고 페스티벌에서는 CF 스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주변에 조금 나이가 있으신 여성 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장민호 씨의 뭐 아까 뭐 사슴 눈망울, 보조개, 복근, 뭐 노래 실력 다 매력 덩어리인데 유인경 평론가님, 저 눈가에 주름, 웃을 때 눈주름이 훅 빠져든다는데요. 맞습니까? 눈주름에 깔려주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이게 트로트 가수들 좋아하면 그분이 광고하는 거 사게 돼요. 아, 건강식품도 그래요? 사게 되고. 오. 저분들은 아파트 광고를 해서 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허. 건강보조제까지는 사겠는데 아파트 광고여서 그렇고요. 게다가 굉장히 유머 감각도 있고 겸손하고 얼마 전에 보니까 전화 거신 60세 어르신이라 그런 저랑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소망이 뭐냐 그랬더니 네. 장민호 씨랑 결혼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살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네, 장민호 씨가 이제 광고계에서도 요즘 이제 블루칩으로 막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박성배 변호사님 조금 뭐 이건 과장도 아닐 것 같아요. 장민호 씨를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장민호 씨가 예전에는 어디 나가면 사람들이 보고는 어디서 봤더라?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지금은 얼굴 보자마자 바로 이름을 불러주시고 야.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신답니다. 이야. 그만큼 달라진 인기 상황을 설명해 줬는데 네. 팬들에게 그 감사 인사를 진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팬들이 늘 우리는 팬이 아니라 편이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아. 편이라면 가족들이 나를 초중고 열심히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에 보내준 것 같다. 세상에. 좋은 대학 왔으니까 앞으로 또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세상에.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뭐예요? 왜 이렇게 장민호 씨는 잘생기고 체격 좋고 복근 있고 보조개 사슴 눈망울에 그다음에 겸손까지 해요. 얄미워요 정말. 그런데 장민호 씨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한 인생곡이 있을까요?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365일 동안 우린 멋진 파트너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최고 둘도 없는 파트너야 그대. 그래 맞아 볼 때마다 미쳐. 너무 좋은 파트너야 그대 너무 좋은 파트너야 그대. 너무 좋은 파트너야 그대. 안녕하세요 장민호 시청자 여러분. 아니요 그거 TV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커피숍 어땠어요? 오늘 파트너님이랑 같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서 정말 기분이 좋았고요. 정말 좋은 추억이 되었던 것 같아요. 쿵쿵따리 쿵쿵따 관세청 쿵쿵따 청포도 오 쿵쿵따 도롱뇽 쿵쿵따 네. 그런데 유인경 평론가님, 이 두 분이 활약했던 경연 프로그램 보면 장민호 씨 말고도 정동원 군에게는 많은 삼촌들이 있었는데 왜 유독 장민호 씨와 정동원 씨의 우정 이 영상이 많은 거예요? 사실 저 오디션 프로에 44살 그 중고 신인격인 장민호 씨가 등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안 나와도 될 만큼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는데 네. 근데 30살이나 나이 차가 나고
동원 군의 아버지가 장민호 씨보다 어리답니다. 아빠보다 나이 많은 삼촌인데 와. 그런 거를 다 떠나서 진심으로 친해주고 위해주고 게다가 둘이 같이 부른 파트너에서는 야. 장민호 씨가 떨어졌어요. 점수가 낮았어요. 그래요? 네, 오. 그러니까 굉장히 배려해주고 나는 마음을 비우고 우리 동원이 키워주자 해서 진정한 나이를 초월한 파트너를 보여줘서 장민호 씨가 그 이후로 노래 실력만이 아니라 굉장히 통이 큰 사람이구나. 우리 동원이를 이뻐해 주는구나 해서 정동원 군의 팬들로부터도 장민호 씨가 사랑을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혜로운 분이죠. 게다가 이 파트너 노래를 잘 불러서 어디 가도 같이 부를 뿐 아니라 둘이 동반 파트너 CF까지 찍었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선한 마음이 선한 결과를 낳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장민호 씨의 바람이 있다면 동원이가 더 커서 내가 안아줄 수 있을 때까지만 해도 꼭 안아주고 싶다. 아하. 저 할 때 꼭 안아줬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제 영상 보면 진짜 피가 섞인 삼촌과 조카 같아요. 스스럼 없이 지내는 모습 많은 분들한테도 흐뭇한 웃음을 줄 것 같아요. 근데 장민호 씨는 트로트 가수하다가 이제 화보도 찍는 모델이 되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원래 모델을 하다가 이 트로트 가수가 된 사연도 있다고 합니다. 대체 누굴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 주인공은 가수 홍원빈 씨입니다. 아하. 홍원빈 씨가 2007년에 가요계에 데뷔해 2012년에 남자의 인생이라는 곡으로 트로트계 입상에 꽃미남 열풍을 불러일으킨 바가 있는데 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홍원빈 씨의 과거 이력입니다. 이분이에요? 186cm의 큰 키에 준수한 외모를 갖춘 홍원빈 씨가 패션 모델 출신입니다. 아하. 일단 모델 출신이라서 그 말을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목구비 뚜렷하고요. 저 눈썹 짙은 거 보세요. 수검댕이 눈썹. 진짜 저는 부럽습니다. 그런데 진짜 키도 훤칠하고요. 체격도 다부집니다. 그런데 홍원빈 씨, 안지중 기자 이름도 정말 뭔가 강력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실 원빈이라는 이름이요. 네. 갖기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면 돼? 그럼요. 이 이름을 근데 지어준 사람이 바로 장윤정 씨입니다. 그래요? 네, 장윤정 씨가 당시 원빈이 워낙 멋있어서 그 이름을 추천해줬다고 하는데요. 네. 두 사람 사이에도 나름의 인연이 있어요. 장윤정 씨의 히트곡 중에 초혼이 있는데 네. 이 초혼의 뮤직비디오 남자 주인공이 홍원빈 씨여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다고 하고요. 아하. 이 사실 원빈, 현빈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생긴 두 남자잖아요. 네. 트로트계엔 이렇게 홍원빈 그리고 박현빈이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런 또 인연이 있었군요. 저는 홍원빈이 본명인 줄 알았는데 장윤정 씨가 또 장명을 해줬답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뭔가 신의 한 수 같아요. 그런데 트로트계의 원빈, 홍원빈 씨 혹시 우리에게 노래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노래 궁금하잖아요.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어깨 쭉 찌늘어진다. 오장육부 타 들어간다. 이러다가 쓰러지면 안 되지. 인생이 뭐냐 모르지만 일만 하다 꼬부라질까 두렵다. 소주가 좋아 소주가 좋아. 하루의 피로를 날려버리자. 소주가 좋아 소주가 좋아. 인생의 활력소 소주가 좋아. 원샷 투샷 소주를 소재로 한 노래 중에 임창정 씨의 소주 한 잔은 뭔가 이 애잔함이 묻어 있다면 유인경 평론가님 홍원빈 씨의 소주가 좋아하는 막 어깨가 들썩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홍원빈 씨가 50대예요. 50대 오디션 프로에 나간다는 건 뭐 장민호 씨 44살은 나이도 아닌 거죠. 와, 50대라고요? 네. 진짜. 그런데 홍원빈 씨가 그 나이에 오디션 프로에 나가게 된 거는 가장으로서의 무게, 소주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나이에 그냥 노래를 좋아서 하지만 대중들이 아무도 몰라주는 가수로서 만족하고 살아야 될까. 근데 자신을 응원해주는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어떻게 한번 나가보자라고 해서 했던 거고요. 네. 노래를 또 딱 불렀더니 이제 호응이 쏟아진 거죠. 아하. 진성 씨가 굉장히 까다로운 심사위원 중에 하나인데 네. 노래면 노래, 얼굴이면 얼굴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다, 나무랄 데가 없다고 진짜 칭찬을 진성 씨가 해주셨고요. 저런 말 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러니까요. 진짜. 근데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네. 그다음에 남진 선생도 점이 정말 부럽다. 정말 매력적인 목소리라고 외모만이 아니라 실력으로도 칭찬을 해줬기 때문에요. 네. 앞으로 이제 뒤늦게 폈지만 아주 오래 피는 꽃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50대의 나이면 사실 도전보다는 포기란 단어가 더 먼저 떠오를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도전을 계속하는 멈추지 않는 이유에는 바로 앞서 들으신 것처럼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더 구체적인 이유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남 이녀의 넷째인 저와 같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넷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8년 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또 그렇게 모시게 된 계기가 아버지가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3개월 됐을 때 아버지가 폐암 말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4개월째 될 때 저희 와이프가 먼저 제안을 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 세상에. 먼저 제안을 해서 모든 거를 다 정리를 하고 시작이 됐어요. 사실 제가 제안을 한 게 아니라 저희 처가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사남이녀 6남매 중에 넷째입니다. 맞이도 아닌데 넷째인 이 홍원빈 씨가 부모님을 모신다? 그런데 그것도 본인이 아내를 설득한 게 아니라 아내가 먼저 자발적으로 우리가 모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정말요. 어디 동화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잖아요. 정말 저런 자상한 마음 그리고 효심이 그럼 지금 늦은 나이에도 이렇게 또 빛을 보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홍원빈 씨 정말 새롭게 많이 아신 분들 또 응원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까지 장민호 씨와 홍원빈 씨는 40대, 50대로서 트로트 신사란 말이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대박 사건, 22살 나이인데 트로트 신사란 말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안진영 기자님 대체 누굽니까? 참 듣기 어려운 수식어인데요. 개화기 매력을 지니하였다는 개화기 매력은 또 뭐예요? 22살 네. 조명섭 씨가 주인공입니다. 네. 어쩌면 이 트로트 꼬마 신사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습을 보면은요, 50년대 유행했던 그 포마드 헤어 스타일에다가 단정한 양복 차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 모습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오랜만에 보네요. 네. 네, 게다가 중저음 바리톤 보이스로 구수한 정통 트로트를 구사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도 본인의 취향을 보면요, 커피보다는 쌍화차를 좋아하고요, 이야. 파스타보다는 찰옥수수를 즐겨서 애늙은이 취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근데 노래를 들어보면 이 신라의 달밤을 기가 막히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현인 선생님의 환생이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현인 선생님의 환생이라는 말을 그런 극찬을 듣습니다. 조명섭 씨가요. 1999년생. 현인 선생님이 1919년생. 대박 사건입니다. 얼마나 닮았는지 싱크로율을 보이는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팬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사랑 가득하신지요?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는 가수 조명섭입니다. 그럼 들어볼까요? 신라의 밤이에요. 화려한 천년사지 한 곳을 더듬으며 나라를 불러보자. 신라의 밤 노래를 우리여 다시 한번 사랑의 가시밭을 다시 만날 그날까지 기도드리네. 우리여 다시 한번 내 가슴에 비어라. 시청자분들 중에는 저거 립싱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텔레비에서 뭐 딴 거 하면서 텔레비 노래를 들었는데 현인 선생님 줄 알았어요. 그때 조명섭 씨더라고요. 네. 22살 청년이 부르는데 저분이 저럴 수밖에 없었던 게 12살 때 굉장히 몸이 아팠답니다. 그래요? 꼼짝 못하고 누워있을 때 들었던 노래가 저런 현인 선생님의 옛날 노래였던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더 어린 시절에도
강원도 원주가 고향이기 때문에 트랙터 타고 콤바인 들고 다니면서 했었고요. 그런데 말씀이 이제 노래만이 따라하다 보니까 가끔 실제 대화도 사랑방송님과 어머니에 나는 오키 가는 말 같아요. 오키야, 넌 뭘 좋아하니? 뭐, 달걀이야요.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네. 강원도 사투리가 섞어서 그런데 저 청년이 복원해주는 80년 전의 노래들, 60년 전의 노래들이 아직도 너무 우리 정서에 맞았구나 해서 계속 하고 싶고요.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제품이 뭐냐 했더니 포마드랍니다. 아니 그러면 22살, 정말 22살이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정말 놀고 싶기도 한 나이인데 아니 친구들 만날 때도 저렇게 머리 스타일 하고 갈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최근에 완전 반전 사진이 올라왔어요. 본인이 스스로 SNS에 사진 하나 올렸는데 네. 보시면 저는 이게 좋습니다. 머리를 내린 거예요. 다른 조명섭 씨는 사람 어디 같죠? 갔어요? 네, 앞머리만 좀 내리고 이 스타일을 좀 우와. 바꾸니까 이렇게 아이돌 버금가는 제 나이에 맞는 이미지가 구현이 됩니다. 운동복을 입거나 본인 잠옷 입고 저렇게 인형 찍고 사진 찍은 건데 이 머리 스타일, 포마드 스타일과 머리 내린 스타일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야, 또 이렇게 보니까 순수 청년이네요. 아이고 이건 또 이제 조명섭 씨 돌아왔네요. 네, 저렇게 또 반전 매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조명섭 씨. 장민호, 홍원빈, 조명섭 이렇게 트로트 신사 각 연령대를 대표하는 트로트 신사 앞으로 또 하는 일에 무궁무진한 또 발전이 있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시장과 함께 뜨는 김다연 양 뭔가 이게 잘 연결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동시장으로 오세요. 하동시장 가자 가자. 얼씨구나 좋다 좋아. 섬진강 줄기 따라 하동시장 최고구나. 인심도 좋고 인정이 넘쳐. 많이도 주는구나. 먹거리 풍성하고 볼거리 넘치네. 경상남도 하동에 있는 우리네 하동시장. 우리네 하동시장. 아이고, 저는 지금 저 영상에서 다현 양 얼굴 표정 연기 보느라고요. 무슨 뭐 시장 얘기한 것 같은 무슨 시장 얘기한 거예요, 지금? 하동시장입니다. 아하. 예, 우리한테는 그 조영남 선생님이 부르는 화개장터로 잘 알려져 그렇죠. 있는 네. 뭐 전라도와 경상도가 함께 만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가수 겸 작곡가인 정의송 선생님이 작사 작곡을 하셨어요. 아하. 그래서 이렇게 하동시의 그 넉넉한 인심, 그다음에 경상도랑 전라도 모두 오는 것, 그래서 하동이 굉장히 유명해지는 곳인데 이 노래를 기꺼이 이제 김다연 양이 불러서 네. 했고요. 지금 사실 하동시장만이 아니라 재래시장들이 굉장히 코로나라든가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요, 진짜. 특히 하동시장이 이번에 오래된 장마 때문에 수해를 많이 맞아요. 입었습니다. 다들 상심해 있을 때 정말 그 상심한 마음을 깨끗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맑고 청명한 김다연 양의 하동시장이라는 노래가 네.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네. 또 다연 양이 오라고 그러니까 꼭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갈게요, 다연 양. 네, 또 이렇게 방송에서 공약을 내거셨어요. 또 유인경 평론가님이. 그런데 사실 다현 양의 소식은 뉴스파이터에서 종종 자주 전해드립니다만 그걸 뒤집어 보면 안진용 기자님 정말 다현 양이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 같아요, 진짜. 네, 그야말로 이제 보이스트롯의 우승자 같은 준우승자 그러네요. 김다연 씨인데요. 네. 일단 그 꽃처녀 등 신곡 등을 발표를 했고요. 충북 진천경찰서는요.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대사로 이 김다연 양을 위촉을 했어요. 진짜 바쁘네요. 네, 아이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네. 하동구는 24일부터 이 지리산 회남제 숲길 걷기 행사를 개최하는데 중요한 건 31일입니다. 네. 이날 개막식 행사에서요. 이 김다연 양의 명예 도로명을 부여하는 이야. 김다연 길 선포식이 함께 진행될 예정인데 네. 저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딴 길이 생긴다는 건요. 그 사람이 이미 스타덤에 올랐다는 그야말로 직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동시에 정동원 길도 있어요. 맞아요. 지금
하동 주민이니까 당연한 건데 주민도 아닌데 길을 냈네요. 아, 그러니까요. 다현 양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2살입니다. 12살에 참 많은 것을 벌써 이룬 다현 양인데 그런데요. 다현 양 관련해서는 사실 그동안 앞서 수식어는 김봉곤 훈장님, 아버지 김봉곤 훈장님의 막내딸 이렇게 많이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내딸인데도요. 이른바 포스, 뿜어져 나온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이 집안의 지금 대세는 막내딸인 그러니까 거죠. 대세, 집안을 대세. 대표하고 있는데 김봉곤 훈장이 유튜브를 운영하는데요. 이 김다현 양의 인기 때문에 지금 14만이나 되시는 분들이 지금 팔로우를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하니까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실감할 수 있는데 네. 가족사를 좀 보면 네. 큰언니가 있다는 거예요. 큰언니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현재 대학생이라고 하는데 그래요? 둘째 언니가 판소리를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도 언니가 판소리를 배우는 거 보고 그냥 5살 때 흥얼흥얼 거리다가 자기도 배우게 됐다라는 거죠. 오빠도 한 명 있다라고 하는데 다복하기도 하고요. 또 이 형제 자매들이 굉장히 재능이 있다. 또 네. 이 재능을 아버지인 김봉곤 훈장이 잘 이끌어준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 어머니도 같이 서당을 운영한다라고 하는데 남다른 교육관념 그리고 그 재능을 키워주는 교육 방식 때문에 이 형제 자매들 저렇게 끼 많고 재능 있게 큰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아이를 낳기 꺼려하는 요즘 세상에 대한민국 세상에서 사남매면요 참 다복하고 이 정부가 참 훈장도 줘야 되는 그런 지분입니다. 그런데 이 김봉곤 훈장, 훈장이니까 김봉곤 훈장님. 네. 김봉곤 훈장님이요. 가족사랑, 특히 따님에 대한 사랑, 그중에서도 다현 양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넘쳐나냐면요. 지금 이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말 대부분이 다현 양 노래 부르는 영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학동 국악자매 6학년 김도현, 3학년 김다연입니다. 거짓말이야. 모두 다 거짓말이야. 손가락 걸었던 내 눈엔 새도 내 눈엔 새도 모두 다 거짓말이야. 네. 둘째 언니 도현 양과 같이 또 저렇게 파다하면 파다, 그리고 산정상이면 산정상, 그야말로 득음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열심히 매진하는 모습도 봤는데요. 사실 지금 저 영상을 지금의 다현 양이 본다면 박성배 변호사님 혹시 좀 손발이 좀 오그라들을까요? 자기 영상 보면서 어떨까요? 김다현 양이 지금보다 더 어릴 때 노래 부르는 영상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다현 양이 혹시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어요라는 질문에 이 영상을 꼽았습니다. 예전에는 지금과 실력이 많이 달랐고 미숙한 모습이다 보니까 보고 있으면 부끄럽대요. 특히 7세에서 8세 사이 영상이 그렇다고 하는데 정작 또 지우고 싶지는 않답니다. 그래요? 추억이라 괜찮답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트로스 등에서 실력이 많이 늘었다면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약간 부끄럽지만 지켜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저 영상 보신 분들은 아유 왜 그리고 안 지우길 잘했어 다현아. 지금 저 영상 봐도 더 잘하고 오히려 사랑스러워 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보이스트롯 무대에서요 정말로 눈물을 펑펑 이 후회의 눈물, 한의 눈물도 쏟기도 했던 다현 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무대를
만회라도 하듯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살이 힘들어 지치는 날이면 듣고 싶은 엄마의 노래 내가 힘들게 줬던 고생을 시켰는데 그래도 어머니를 위해 부른 노래여서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절시구 여러분들, 얼시구 다현입니다.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엄마의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세상살이 힘들어 지치는 날이면 듣고 싶은 엄마의 노래 만나고 좋은 건 아니 딸내미 아들내미 키우시면 까맣게 타버린 눈물의 그 세월들은 어떻게 말로 다 할까요? 고왔던 봄처녀를 무심히 데리고 가 그 세월이 너무 미워요. 유인경 평론가님, 사실 나이가 들었건 또 다현 양처럼 나이가 어리건 간에 엄마라는 참 단어는요, 엄마라고만 해도 눈물이 금세 주르륵 흘러내릴 것 같은 단어입니다. 저는 결승전 때 그 현장에서 김다현 양이 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그 울먹거리는 모습이 저는 오히려 실수라기보다 굉장히 감동스러웠어요. 12살 소녀스러웠고요. 격한 감정을 완벽한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보여줬기 때문에 참 사랑스러웠는데, 그러나 많은 또 김다현 양을 아끼는 팬분들이 울지 않고 제대로 부르는 노래를 듣고 싶다라는 요청이 많아서 원 작곡가한테 다시 부탁해서 또 아버지도 이왕이면 좀 좋은 완성된 노래를 불러보자 그래갖고 제주도까지 가서 새로 불렀던 모양입니다. 네. 지금 코로나로 다들 굉장히 울적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주도에서 청량한 공기에 어울리는 다현 양의 맑은 목소리, 그리고 진심 어린 엄마를 사랑하는 목소리가 담겨져서 다시 들어보니까 진짜 좋네요. 네. 지금의 다현 양을 만든 건 뭐 앞서 이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고생 많이 하신 어머니 생각하면서도 노래 불렀습니다만, 뉴스파이터에서 김다현 양을 초대했을 때도 바로 이 스튜디오에 아버지 김봉곤 훈장님도 직접 왕림해 주셨어요. 안진용 기자님, 정말 매니저 역할을 톡톡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상에서 봤지만요, 7세 김다현 양과 12세 김다현 양이 노래 실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볼 수 있잖아요. 네. 그 과정을 김봉곤 훈장이 전부 다 지켜보고 또 가르침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소리는 자연에서 배워야 된다는 나름의 철학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하. 그래서 폭포를 그렇게 많이 데려간대요. 그래요? 그 임권택 감독 영화 서편제를 보면 실제로 폭포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러다가 득음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래요, 맞아요. 김다현 양을 데리고 이제 한라산 천하봉 폭포에 가서 노래 부르게 하고요. 그리고 네. 10년 안에 100대 명산을 모두 돌면서 노래를 하는 것이 김봉곤 훈장의 목표라고 하는데요. 김봉곤 훈장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식이 없었다면 인생이 무미건조했을 거라고 하는데, 사실 이 청학동 훈장으로 김봉곤 훈장의 이름도 굉장히 유명한데 지금은 김다현 양의 아버지로 불리는 게 무엇보다 행복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손정혜 변호사님, 굳이 이름 붙이자면 김봉곤 훈장님은 맹부 삼천지교를 실천하고 계시네요, 지금. 그래서 그런가요? 12살인데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성숙했다라는 주변의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도 굉장히 잘한다라는 거예요. 네. 박세국 씨가 뭐라 그러냐면 정말 말 잘한다. 가끔은 12살이 맞나 싶을 정도라고 하는데 네. 다현이가 탑3 직전에 이제 나한테 와서 삼촌 내가 1등하고 그 삼촌이 1등하고 나 2등 할게요라고 했다는 건데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하. 뭔가 예지력도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네. 워낙 성숙하게 주변에도 깍듯이 예의를 차리니까 삼촌들의 평가도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최근에 소아암 굿즈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김다현 양의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참 저 두 분은요. 보이스트롯을 빛내주신 두 분이에요. 1등의 박세욱 씨 그리고 앞서 우리 안지훈 기자님 설명처럼 우승 같은 준우승 김다현 양. 앞으로 두 분의 활동 뉴스파이터도 열심히 응원할 거고요. 지금 트로트가 사실 대세인데 이 트로트의 대세, 대중 마음을 사로잡은 것뿐만 아니라 이 판소리를요. 전 세계에 알리려고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랑 하는 소리 하나니 묻어지고 땅이 툭 꺼진 한듯 차례 정신없이 먹으로 움츠리고 가만히 엎젖겄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이 깊은 골로 한진생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귀 쭉 찢어지고 몸은 얼쑥덜쑥 뿌리는 잔뜩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지는 도미 단섬이너 주서 오징어 한리마 대대사 섬유목 방첨사족의 해운군마 평사청 군수 해구 현가무어 조기장 국이 부별나 지장대승 대창다리가 우리 좌우나졸. 지금 저 영상 보면요. 각 지역을 돌면서 지금 저기 안 나왔지만 또 전주에서도 영상이 있고요. 근데 안진용 기자님 저분들은 대체 어떤 분들인가요? 일단 어깨춤은 들썩들썩 납니다. 네, 데뷔 공연을 치른 지 약 1년 정도 된 이 팝밴드 이날치의 대표곡이죠. 범 내려온다의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의 이 춤사를 곁들인 한국관광공사의 홍보 영상입니다. 총 3편이 있는데요. 3편의 누적 온라인 조회수가 무려 2억 7천만 회 웃돕니다. 이걸 보고 외국인들이요 칭찬 일색을 내놓으면서 한국에 꼭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누리꾼들의 반응도 재미있습니다. 네. 지금 몇 번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중독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1일 1강, 비의 시대는 갔다. 이제는 1일 1범의 시대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네. 내가 낸 세금이 정말 제대로 쓰이고 있다. 저 영상이 마음에 든다는 거죠. 이런 칭찬 댓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넉넉히 보는 이 영상이 유인경 평론가님 공익 광고래요 세상에. 공익 광고 그러면 뭐 장관님, 지사님 이런 사람이 오십시오. 오십시오 뭐 그런 거잖아요. 있는데 네. 저렇게 발랄한 노래로 곳곳에 매력을 보여주는데 특히 이제 한몫하는 게 장소하고 의상입니다. 네. 아까도 보셔서 알겠지만 기생충에 나왔던 그 지하도 지나가는 길도 나오고요. 거기였군요. 네. 예, 굉장히 잠깐 못 보면 놓치고 있는 게 1초 동안 빗질하던 스님. 네. 스님이 빗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색동한복, 네. 트레이닝복, 아까 수트 이렇게 나와서 네. 흔히 말하는 B급 감성이라죠. 이런 야. 감성이라고 해야 되는데 감성, 네. 예, 이 이날치 씨와 이런 춤 밴드들의 B급 감성이 전 세계인들을 네. 한국으로 끌어모은 것 같습니다. 빨리 코로나 끝나야 올 것 같습니다. 네. 박성배 변호사님 무려 2억 뷰입니다. 이거 예상했을까요? 이날치가 지난 2018년 리더 장영규 씨가 음악극 드래곤 킹에 참여하면서 시작되게 된 겁니다.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에 함께한 멤버들과 밴드를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인데 국악의 세계화, 대중화 같은 거창한 계획은 없었고 마치 클럽에 온 것처럼 신명나게 판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싶다. 네. 우리의 국악 판소리를 널리 알리려는 이날치의 앞으로의 행보도 뉴스파이터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